점유지가 불법 점유지고 또 시설로 안전관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보신 대로 어제 옛 노량진 수산시장에 전기와 수도가 끊겨서 상인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수산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수협의 직원들과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정혁진 변호사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젯밤에는 부상자가 발생해서 병원에 실려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네. 상인들하고 시장을 소유한 수협이 몸싸움까지 벌어졌는데 어제 충돌이 왜 일어난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은 노량진 수산시장이 새로 지어졌습니다. 네네. 2016년도에. 네. 그래서 상인들 중에 상당 부분들이 다 이전을 했는데 한 200여 분 되는 그 상인들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전체가 한 600 얼마 되는 거죠? 네네. 네. 한 3분의 2 정도는 그 이전을 했고 네네. 3분의 1 정도 되는 상인들이 남아 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그 노량진 수산시장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노량진 수산시장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아, 이 주식회사를 그 수협의 자회사격인데요. 아, 수협의 자회사. 네네. 네네. 그래서 이제 새로 그 수산시장을 지었으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아마 철거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다른 데 써야 되는 다른 용도로 해야 되는데 네. 이미 2016년도니까 벌써 한 2년 10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근데 계속 점거하면서 영업을 하니까 네. 그 수협 쪽 입장에서는 내보내야 되겠다. 네. 그런데 이제 불만이 있는 상인들은 계속 남아 있는 거고 그러다가 어제 단전 단수가 딱 일어나니까 사실은 생선 같은 경우는 신선함이 최고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네. 전기가 끊어지니까 그 물고기들이 폐사하고 그러면서 감정이 격해져서 그렇게 충돌이 대규모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수산시장에서 전기 끊는다는 거는 산소 네네. 공급이 안 되니까 네네. 장사하지 말라 이런 얘기밖에 맞습니다. 안 되는데 네네. 나가라 이런 네네. 얘기잖아요. 네. 수협이 이렇게까지 초강수를 둔 거 아까 뭐 잠깐 얘기하셨습니다만 네네. 대법원 판결도 받아놨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걸 보시면은 아마 노량진 수산시장 대부분 한 번씩은 다 가보셨을 텐데 네, 저도 얼마 전에 사실은 가봤어요. 이게 1971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노후가 됐군요. 예, 거의 한 50년 정도 됐기 때문에 네. 일단은 건물 자체도 좀 이게 C등급인가 D등급 받았다고 C등급 그러거든요. 받았다고. 네네. 네, 안전관리사에서요? 그러니까 안전성도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위생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수협이 2002년도에 그 인수를 했는데 이 시장을 2002년도에, 네. 그러면서 2012년부터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16년도에 그 완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화라는 게 이제 새 건물을 짓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16년도에 지하 2층, 지상 4층 약 한 3만 평 정도 되는 네. 굉장히 큰 건물이 완공이 됐는데 네. 한 2년여가 지나도록 그 상인들이 계속 남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2016년도부터는 법적 분쟁까지 있어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나온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원래 장사를 하던 분들이 659곳이었고요. 네네. 지금 403곳의 상인들은 새 건물로 입주를 했고 네네. 이제 남은 분들이 지금 256곳, 예예. 3분의 1 조금 넘는 것 같은데요. 네네. 이분들이 지금 안 옮기고 있는 거, 네네. 그건 어떤 이유를 지금 대고 있습니까? 일단은 상인들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비싸다. 임대료가 너무 임대료가 비싸다. 너무 비싸다. 기존에 있던 데보다 비싸졌나요? 그다음 두 번째는 좁다. 그다음 무엇보다도 수협에 통제가 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전 건물은 좀 오래된 건물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상인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융통성 있게 뭐 복도라든지 이렇게 좀 공간을 뭐 쌓아놓을 여유 때도 있게 있고. 예, 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니까 그 새로운 건물에 따라서 네. 그 수협에서 지정한 대로만 이게 진행이 되니까 이런저런 불편함도 있었지 않았나.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는 재판까지 가고 그랬기 때문에 네. 1심, 2심, 3심까지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도 이제 소송을 해보면 당사자들 사이에 감정이
격화된 경우가 많거든요. 소송하는 기간 동안에 네네. 쌓여있던 네네. 어떤 불신이나 감정이 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협 입장에서는 이제 뭐 옛 시장의 공간을 허물고 이제 그 자리에다가 뭔가 새롭게 뭔가를 해야 또 거기서 수익이 나고 네네. 이런 상황일 텐데 상인들이 안 나가니까 이제 단전 단수까지 하는 거란 말이죠. 네네. 사실 이게 대형 상가가 이전을 하게 되면은 이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나 개발을 통한 이익 뭐 이런 부분들도 가끔씩 불거지고 하잖아요. 네네.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우리나라에 처음 수산시장이 있었던 데가 서울역 근처였어요. 근데 71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노량진으로 수산시장이 옮겨갔거든요. 네. 근데 그 70년대만 해도 노량진은 아주 변방이고 외곽일 텐데 지금은 노량진이 아주 최고 요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의도 땅값도 건너편이고. 높아졌고요. 예, 예.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개발을 하면 아주 대단한 그 성과가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또 수협이 2015년도에는 카지노를 갖춘 복합 리조트를 그 부지에다가 카지노. 짓겠다. 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좀 생뚱맞게 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상인들 상인들한테는. 입장에서는 네. 그런 좀 빌미를 준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도 드는데 결국은 상인들 마음을 좀 잘 다독여 가지고 문제가 그 원만하게 갔었어야 됐는데 지금 보면은 그 노량진 수산시장 가면요. 그 새로운 시장이 있고 옛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 입구에서부터 호객 행위를 갖다가 막 하고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여기가 가려고 하다가도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 다음에 이러다가 뭐 다투는 가운데 있는데 누가 거길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구 상가에 있던 옛 상가에 네. 있던 사람들하고 지금 새로 입주한 상가에 있는 분들하고 네네. 간에 이제 호객 행위도 있고 서로 네. 다툼도 있고 이런 갈등이 있군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분쟁이 있었다. 네. 좀 이렇게 시끄러운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가고 싶은 사람들도 뭐 옛날 같은 경우야 수산시장이 그랬지만 지금은 여기저기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윈윈이 아니고 서로 간에 좀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게 대형 상가가 이전할 때마다 좀 비슷한 갈등 양상들이 좀 벌어지는데 네네. 뭐 지난번에 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도 좀 비슷한 일이 있었고요. 네네. 사실 조금 더 돌아가 보면은 가든 파이브가 지어질 때 청계천을 네. 새로 이제 복개하고 재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청계천 공구 상가 상인들이 가든 파이브로 옮겨갔는데 네네. 실제 가든 파이브에 가보면 공구 상가 상인들은 굉장히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고 네. 오히려 이제 유통회사나 그 건설회사들만 좀 돈을 벌었다 이런 네. 얘기들이 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가든5 같은 경우는 SH공사에서도 이건 실패한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가든5는 처음에는 공구상가 전문상가로 계획이 됐다가 내용이 계속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대형 쇼핑몰을 포함한 문화특구로 바뀌면서 그러면서 이제 상인들의 그 공구상가로서의 그 역할을 못하게끔 예를 들어서 공구상가 같은 경우에는 진동과 높이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건물이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 건설 회사들의 입김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사실 건설 회사들이 가든5를 지으면서 많은 이익을 보았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다시 수산시장으로 좀 돌아와서 네네. 지금 수협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전 단수 조치를 한 거는 대법원의 판결도 받았고 내용 증명도 보내고 뭐 공고문도 붙이고 했다고 하니까 법적으로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인들은 계속 반발하고 있고 단전 단수는 또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 거니까 또 민감한 문제가 돼버렸고 네네. 이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은 뭐 대개 단전 단수 같은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많이 벌어지는데 네. 아무리 내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쓰고 있는 데다가 일방적으로 단전 단수하는 것은 사실 업무방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대법원 판결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실체적으로 네. 대법원에서 그 판결을 갖다가 내린 걸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네. 뭐 약정 기간이 만료되고 임대 보증금이 다 소진됐다는 등의 그러니까 더 이상 임차인이 자기의 권리를 전혀 주장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이게 실체적으로 그다음에 절차적으로도 임대인이 이제 언제 단수할 테니까 거기에 대비하고 나가라 공고를 이런 했으니까. 것들을 갖다가 잘 이야기하고 공고하고 그랬으면은 이런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노량진 수산시장 그 주식회사가 대법원 판결도 이미 그 명도 소송 관련해 가지고 받아놨고 그 다음에 뭐 그 상인들이 특별히 주장할 만한 권리는 제가 봤을 때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큰 회사다 보니까 수협 같은 데서 꼬투리 잡힐 일은 안 하려고 이런저런 절차 규정들을 다 잘 해놨군요. 지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관할 경찰서, 동작 경찰서 같은데 거기서는 이제 단전 단수를 풀고 이야기를 좀 해보자 이렇게 중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중도매 시장 관리 주체 네. 보니까 서울시더라고요. 네네. 이 서울시가 좀 할 수 있는 역할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상인들이 그 600명 중에 400명은 이미 새로운 시장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이제 200명이 남아 있는 건데 이 새로운 200명을 위해서 특별히 어떠한 페이버를 준다라고 하면 기존에 이미 이사간 400명 상인들이 똑같은 걸 요구하거나 반발할 가능성이 사실은 있어 보여서 이게 문제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좀 답답한 마음이 드네요. 먹고 사는 문제와 법적인 문제, 서로 간에 쌓인 불신 때문에 당장은 실마리가 안 보입니다만 아무쪼록 원만히 해결이 돼서 노량진 수산시장 명성을 이어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